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골프 연습장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벌써 1시간째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노익환 김옥리의 부부.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왜 그래? 껌 하나만 팔아달라니까. 아 안 사요. 얼른 가세요 진짜. 안돼. 아저씨 뭐 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 글쎄 이분들이 껌 좀 사달라고 해서요. 아 그럼 얼른 사서 보내드려야지 그. 저 어르신 저껌저 만 원어치만 주세요. 만 원치는 안 팔어. 이거 한 통에 300만 원이야. 예? 뭐라고요? 아 지금 장난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사주실 거야. 300만 원짜리 껌. 그러니까 사장님 얼른 나오시라 그래. 알겠어? 사장님 지금 안 계신다니까요. 아 얼른 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아이고 못 가. 껌 한 통에 300만 원을 받겠다는 노부부. 노부부가 찾는 사람은 골프 연수장의 사장이었습니다. 아 얼른 일어나. 사장님! 여보 우리도 얼른 쫓아갑시다. 영감 얼른 오세요. 사장님! 여 사장은 노부부를 보자마자 줄행랑을 칩니다. 그좀 서라. 껌 한 통에 300만 원인 걸 보면 노부부가 원하는 건 사장과의 만남인 듯한데 이들은 대체 왜 쫓고 쫓기는 사이가 됐을까요? 다음 날 오후 또다시 나타난 껌장사 노부부. 가만히 좀 있어 봐요. 뭐 이런 걸 모르고 그래. 아이고 조금 더 말라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어 보시라니까 진짜. 그만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고요. 아 누군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 아이고 그니까요. 나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응?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시면 돼요. 아이고 참 다 했어요. 뭔가 일을 꾸미는 노부부. 남룩한 행색에 분장까지 하고 뭘 하려는 걸까요? 분장을 마치고 노부부가 향한 곳은 그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노부부는 누군가를 만날 작정인가 봅니다. 딸과 함께 외식 중인 중년의 여성. 낮에 노부부와 추격전을 벌였던 골프 연습장 사장 민소영 씨였습니다. 껌을 팔기 위해 여기까지 쫓아온 걸까요? 엄마가 큰 맘 먹고 어학연수 보내주는 거니까 가서 놀지 말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 좀 알았다니까. 밥 먹을 때 잔소리 좀 하지 마. 알았어. 먹어. 이번엔 정체를 숨긴 채 은밀히 접근하는 노부부. 껌 하나만 사주세요. 안 사요. 뭐야 짜증나게. 그러지 말고 하나만 사주세요. 안 산다니까요. 뭐야 이 레스토랑. 무슨 이런 사람들을 출입시켜. 이봐요. 이봐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민지. 할아버지? 노부부를 할머니라 부르는 민소영의 딸 노민지. 민지 엄마 민소영은 노부부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만난 걸까요? 아이고 내 새끼. 얼굴 좀 보세.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거짓골로 나타나서 우리 개망신 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이봐요. 뭐해요? 어서 이 사람들 내쫓으세요. 할머니 할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요. 민지야, 엄마 하지야. 민지야. 민지라 가만히 있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민지도 안 보여주고 돈도 안 주니까 이러는 거잖아.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님 일단 나가시죠. 골프 연습장에서 레스토랑으로 이어지는 며느리와 시부모 간의 알 수 없는 소동.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2달 후 노부부와 며느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시부모는 원고가 됐고 며느리는 피고가 됐습니다. 원고 노익환 김홍래 부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업을 일구었고 신도시 개발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유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며느리와 아들, 시부모와 손녀딸이 한 집에서 화목하게 살았었습니다. 소신껏 열심히 한번 해봐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농사짓던 땅을 팔아 받은 13억 원을 노부부는 흔쾌히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놓았고 성실하고 근면했던 아들은 그 돈으로 골프 연습장을 시작해 가족들을 책임졌습니다. 자,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이게 웬 뭐야? 거냐? 부모님께는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드릴 수 있을 만큼 사업도 잘 됐고 조금 다니시고 그러세요. 노부부는 노후 걱정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불행은 하루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아들 노상근이 새벽길에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한 아들 노상근 씨. 무료방지만 남아 이놈아. 이렇게 먼저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 무료방지만 놈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앞세운 노익환 김홍래 부부. 아침 일찍 아들의 납골당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노 부부 앞에 이상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아, 지금 뭐래요? 이 무슨 일이야? 어이? 왜 이렇게 지금 나머지 물건을 이렇게 내놓고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영감, 얼른 들어가 봅시다. 갑작스런 이삿짐을 보고 서둘러 들어선 집안에서는 며느리의 지시로 노 부부의 살림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오늘 이사 가냐? 네,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암만 없다가 이 엄동설에 무슨 이사란 말이냐? 저희는 안 가고요. 아버님, 어버님 두 분만 가시는 거예요. 뭐가 어째? 그럼 지금 우리를 지금 쫓아내는 거니? 저요. 이제 두 분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따로 사세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방 하나 얻어놨어요.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우리가 어디 가자는 거냐? 나 못 간다. 절대로 못 가. 절대로 못 가. 여기 내 집이야. 난 절대로 못 간다. 이 집에서.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집이라고요. 두 분의 아들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나가세요. 아이고 아니야. 나가시라고요. 시부모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며느리로부터 쫓겨난 노부부. 그렇게 다 기울어가는 월세 탄칸방에서 며느리 민소영으로부터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생계마저 막막해졌습니다. 피고 민수영은 민법상 규정된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채 지난 1년간 시부모에게 용돈 한 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조에 의거하여 지난 1년간의 부양료 3,6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민법 제974조 1호에서 규정한 부양 의무자는 배우자와 그 직계혈족입니다. 피고 민소영 씨와 남편 노상근 씨의 부부관계는 노상근 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동 소멸된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직계혈족, 즉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도 자동 소멸된 상태입니다. 피고에겐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판례는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시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우선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아닌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고, 과연 재혼을 하지 않았을 때 며느리에게 부양료가 인정될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주목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소영 씨는 노부부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사망하자마자 의지할 데 없는 시부모를 내쫓았습니다. 맞죠? 남편도 없는데 생판 남남인 제가 왜 모셔야 됩니까? 오갈 데 없는 노인네들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러라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죽자마자 함께 살던 시부모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쫓는다. 이건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털끝만큼의 죄책감도 반성의 기색도 없습니다. 제가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까?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니고 방 얻어서 이사해드렸는데 뭘 반성하란 말씀이세요? 보증금도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내몰면서 달랑 한 달치 임대료만 내준 게 전부였죠. 그 이후로 생활비 한 푼 안 보내줬고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이사하게 된 건 다 저 노친네들이 자초한 거라고요. 아이고 이거 노부부와 며느리 민소영 씨의 갈등은 아들이자 남편인 노상근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민소영 씨에게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소영 씨 되시죠? 서류 한번 봐주십시오. 경찰이 내민 서류를 받아본 민소영 씨. 형사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아버님,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뭐가 말이냐? 이 탄원서 아버님, 어머님이 경찰에 보냈다면서요. 경찰이 내민 서류는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은 아들의 교통사고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였습니다. 그랬다. 왜?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대체 왜 그러는데요? 우린 솔직히 아범이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 못 믿겠다. 그래서 경찰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탄원서 낸 거야. 노 부부가 원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정 요청으로 노상근 씨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시행하기. 누구 맘대로 부검을 해요? 난 그런 거 요청한 적 없으니까 가세요. 아니, 유가족 분들끼리 합의된 거 아니에요? 누가 합의를 했다고 그러세요? 난 부검 절대 못하니까 당장 가세요. 네가 떳떳하면 왜 못하게 하는데. 난 내 아들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 비켜서. 뭐라고요? 제가 왜 떳떳지 못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 몰랐냐? 정말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말이 아니면
죽은 듯 엎어져 있어도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고 싶은데 너야말로 뚫린 입이라고 뭐가 어째? 비켜라. 난 내 아들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어. 결국 노부부의 요구대로 노상근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실시됐지만 졸음운전 사고를 뒤집을 만한 부검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지 며칠 후 집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서는 민소영 씨. 집안에서는 시부모가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 썩물 놓고 이 요망한 같은 이라고 네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지. 썩물 놓고 네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만 두시라고요!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원혼 한번 달래주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냐?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유, 아유. 그렇게 소동이 벌어진 다음 날 민소영 씨는 결국 노부부의 짐을 싸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그런데 나보고 당신들과 한 집에 살라고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럴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되는지. 제가 그렇게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 아들이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 앞에 노부부가 그토록 밝혀내고 싶었던 진실,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노익환 씨의 생일 선물 구입차 아들과 쇼핑을 하던 중 노부부가 겪은 일입니다. 여보세요? 왜 또? 어디긴 어디야? 어? 아버지 어머니 선물 사드리러 나왔지. 그렇게 정 못 믿겠거든. 당신이 직접 아버지 어머니 선물 좀 사드리고 해봐. 정말 짜증난다. 정말 짜증나. 하루에도 수십 번을 전화해 아들 노상근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던 며느리 민소영 씨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내에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격한 노부부와 아들. 일행이 보고 놀란 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안 되느냐고. 집에 있다던 며느리 민소영 씨. 대답을 하라고 빨리.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좀 살 게 있어서 나왔어. 너 이제 날 미행까지 하는 거냐? 그래, 미행했다.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고 다녔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겠어? 너 이제 막 가자는 거구나. 어? 당신이야말로 막가지 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결혼 초부터 시작된 며느리 민소영의 의무증 증세는 골프 연수장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기 며칠 전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상근 씨. 당신 무슨 뭐 하고 있어? 응?
당신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있다 온 거야? 어디게 사무실에 있다 오는 거지? 그런데 왜 향수 냄새가 나? 왜 또 생사람 자꾸 그러냐? 나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만 좀 해라. 응? 당장 말해. 어디에서 누구랑 있다 왔냐고? 그만 좀 하라니까 이 정신병자야! 뭐? 나한테 지금 정신병자라고 그랬어? 이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구나. 그래, 너 한번 정신병자한테 한번 죽어봐라. 죽어보라고. 이거 뭐냐? 니들이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좀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왜 남의 일을 참견하고 그러세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네가. 응? 너 이리 와봐. 아이고 야범아 그러지 마. 아이, 왜? 아들이 죽기 전날 밤에도 심한 부부 싸움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홍예 씨. 민지 아빠, 이거 마시고 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범아, 잠도 푹 못 자고 운전할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 차는요, 제 눈꺼풀만 내려앉아도 경보음이 켜지는 그런 차예요. 그런 차도 있다냐? 그래도 조심해. 응? 네,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네. 이거 네. 다녀오세요. 왜 먹다란 걸 드시려고 그러세요? 새로 달라고 하실 것이지. 아들이 먹다 남긴 건데 뭐가 어떠서 그러냐? 아이고 참. 며느리 민소영이 건네준 주스를 마시고 나간 아들 노상근은 극심하게 밀려오는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교통사고를 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아들 노상근은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술, 담배는 물론 아내 민소영으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스스로 삼가할 만큼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졸음 운전으로 사망했다는 점과 사고 당일 새벽에 보였던 피고의 수상한 행동 모두 노부부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민소영은 극심한 의부증과 히스테리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노상근 씨의 사인은 재수사와 부검까지 했지만 단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원고 측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 피고가 마치 남편을 살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 발언을 좀 자제해 주세요. 민소영 씨,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이 운영하던 스포츠클럽과 골프 연습장을 직접 경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수백억대의 남편 재산을 모두 차지한 피고가 남편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던 시아버지 노익환 씨의 등기를 말소하고 노 부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노익환 이사의 월급 300만 원을 중단시켰죠. 아, 참나.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다 저 노인네들이 날 매장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사망한 지 석 달쯤 되던 어느 날 민지야, 민지야. 노민지, 너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래? 무슨 화나는 일 있었어? 우리 딸 왜 그러실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한테. 엄마가 젊은 남자랑 바람나서 아빠 죽게 만들고 또 그 남자랑 회사 뺏어갔다는 게 사실이야? 뭐야? 너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아까 낮에 할머니 만났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뭐라고? 이 노인네들을 그냥 대답하고 가!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지체 높으신 사장님께서 이런 데까지 다 오시고 뭔 일이실까? 대체 우리 민자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고요? 어디 한번 나도 드러나 봅시다. 어디 뭐 없는 말 했을까봐? 네가 준 그 이상한 음료수 마시고 나간 내 아들 이상한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사실이고 내 아들 회사 네 혼자 다 말아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디 내가 없는 말 했냐? 뭐가 어째요? 날 아주 생매장 시키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더니 이젠 내 딸한테까지? 지금 그게 할 짓이야 이 노망난 할망구야! 노망난 할망구! 이게 세미한테 할 말이냐? 노 부부가 끊임없이 자신을 모함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며느리 민소영 씨. 저 노인네들이 날 그렇게 모함하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뭐야? 판사님, 저 여우가 친한편 잡아먹고 지금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저 꼬리 9개 달린 백여우라고요. 백여우. 시어머니 김옥래 씨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며느리에게서 쫓겨난 뒤로 노 부부는 수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나 벌다 서방청에서 며느리를 했다고 젊은 너라고 누워서부터 눈이 맞았다. 이나 벌다 아니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이놈아! 너가 이럴 수가 있냐 이놈! 내 아들이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놈 자식! 내 자리를 깨타고 며느리를 홀려! 이런 싸가지 없는 너 이놈아! 어디서 뺐습니까? 이거 놓으세요!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잡아 좀! 야 이놈아! 너네 애들이 남자 이놈아! 가시죠 사장님. 야 이놈아! 아참 될 수가 없어라니까만. 시아버지 노익환의 이사 자리를 대신한 젊은 남자. 그는 민소영의 연인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소영으로부터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하자 먹고 사는 것마저 막막해진 노익환 김옥래 부부. 아들 내외만 믿고 노후 준비 하나 해둔 적 없는 노 부부의 삶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임자, 이거라도 좀 먹고 기운 차려. 아유, 쌀도 없을 텐데 그런 거 뭐하러. 아이고, 우리 그냥 이대로 그러마 죽읍시다. 이렇게 사느니. 아유. 그래, 나도 더 살고 싶은 마음 손톱만치도 없어. 근데 지금 안 돼. 우리 아들 상근이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오. 정신 차려. 남편 노상근 씨가 사망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피고는 시부모를 내쫓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시부모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며느리로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뭐가 비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남편과 사별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며느리를 남편 잡아먹고 라고 모함하고 다니는 저 시부모의 행동은 상식적인 건가요? 갑자기 회사를 맡아서 여자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가기가 힘들었고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은 오직 현수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인 제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불러온 시부모와 며느리의 끝없는 갈등. 극단에 치달은 각자의 입장은 법정에서도 좁혀지지 않은 듯합니다. 피고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회사를 맡아 꿋꿋하게 이끌어가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자 CEO입니다. 남편의 사망과 관련해서 시부모에게 근거 없는 의심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고에게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쪽은 피고입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민소영은 사망한 남편 노상근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를 강제로 내쫓고 재혼하지 않는 미망인에게 부여된 시부모 부양 의무를 저버린 채 지난 1년간 생활비 한 푼을 시부모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원고 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난 1년간의 부양료 3,6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시부모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었던 며느리. 조심 깊었던 외아들의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노부부. 그들에게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원고 부부의 안타까운 심정은 10분 공감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며느리 민소영과의 관계가 악화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 또한 원고들에게 있다.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생계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민소영은 시부모 부양의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며느리에게 현행 민법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시부모와 며느리로 살았어도 남편이 사망해 부부의 혼인 관계가 소멸되고 나면 남남이 되고 만다는 법의 냉정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고.